일단은 그래서 각보 선수가 들어오면서 한 이적료가 37M 굉장히 합리적인. 쿠냐가 황희찬 선수랑 그렇게까지 막 라이벌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수는 있어요. 뭐 호날두가 원하면 감독도 갈 수 있는. 그럴 거면 지가 감독하면 되지 않나? 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얘기해 볼 것은 바로 이제 겨울 이적 시장입니다. 네. 올 게 왔구나. 근데 이게 드디어. 월드컵 끝나고 바로 하니까 또 감흥이 별로 없더라고 저는. 맞아요. 그래요? 저도 똑같은 어. 느낌인 게 약간 여름 이적 시장 좀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서서히 달구는 맛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갑자기 월드컵 끝나고 조금 있다가 바로 이적 시장을 하니까 약간 그 밑에 떡밥이 별로 없다? 아 그래요? 약간 시시한 이적 시장이 된 것 같다라는 약간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좀 다른가요? 저는 너무 재밌다고 지금 생각하고 왜냐면 혹시 무슨 이유인가요? 아니 월드컵 끝나고 그 월드컵에서 잘했던 선수들에 대한 이적설이라기보다는 이 선수가 잘한다 하면서 이런 리스트가 한번 쭉 떴었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 보고 쟤네는 도대체 어디로 갈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의 좀 시작하자마자 EPL이 리버풀이 엠바고를 하나 딱 엠바고를 터트린 거 아니지? 이제 엠바고를 잘 지키면서 바로 탁 터트려봤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래갖고 저는 너무 재밌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코디 각포가 네. 너무 예상치 못하게 왜냐면 모든 뉴스는 맨유였어. 그리고 코디 각포가 리버풀이랑만 그 찌라시조차 안 났던 걸로 맞아요. 저는 알고 있어요. 맞아요. 코디 각포 뭐 이런 팀 막 에버튼도 났었어. 근데 이런 이상한 팀도 나는데 리버풀이랑은 아예 그게 없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영입 원칙적 영입 합의 이렇게 딱 떠버리니까 뭐지 얘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리버풀이 파비뉴 네. 이런 선수들도 많죠. 엠바고를 잘 지켰는데 반다이크는 고소했지 않습니까? 소튼이 고소한다고 고소미했다가 어쨌든 해가지고 어쨌든 그죠. 하여튼 이제 리버풀이 그런 엠바고를 소튼한테 대었으니까 그때 그죠. 잘 지켜가지고 이번에 거하게 한 방 터뜨렸죠. 아니 근데 엠바코 되게 잘해. 그러니까 너무 옛날에 잘해요. 엠바코 엄청 잘해요. 그래서 엠바고 안 지키면 소튼 같은 팀이 고소한다니까. 그러니까 반다이크 이후부터 이제 되게 엠바고 잘 지켜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한 유력지에서 막 이적한다가 뭐 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오전 5시였는데 오피셜이 나온 게 오전 6시인가? 그러니까 와. 1시간도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맨유 찌라시는 정말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맞아. 테나가 각포 영입을 원한다. 뭐 공격적인 가포로 하고 어쩌고 대체하고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간 곳은 리버풀이었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제가 아까 기사를 보니까 각포가 이제 PSV에 이제 월드컵에 뛰었던 선수들이 다 복귀를 했대요. 네. 근데 이제 각포가 뭐 이제 넘어간다. 라는 기사거를 봤거든요. 이제 메디컬을 보기 위해서. 일단은 아직까지 오피셜은 안 나왔죠. 네, 근데 뭐 오피셜 이제 전이긴 하죠. 거의 뭐 다 나온 이제 리버풀 쪽에서는 띄웠나? 뭐 네, 유니폼 리버풀 쪽에서는 안 뛰었고 네. 그러니까 근데 PSV 쪽에서만 네. 그러니까 원칙적 합의. 그러니까 이제 메디컬이 이제 하기 통과를 전. 돼야 이제 오피셜 그다음에 그죠, 뭐. 오피셜이죠. 오피셜 그렇죠. 다음에 하고. 오피셜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남았다. 관문이 조금은. 아니, 물론 메디컬 네, 정도는 뭐 큰 거 네. 있지 않나? 물론 메디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은근 있어요. 종종 은근 있어요. 있어요. 있지만 뭐 월드컵도 이렇게 잘 뛰었던 선수인데 그리고 메디컬에서 그래. 그렇게 각포 될까? 같은 선수는 메디컬로 떨어지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리스크 다 있을걸요. 유명 선수기 때문에. 맞아요. 이 정도는 메디컬 그래서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냥 거의 한 발자국만 더 건너면 된다 이 정도 수준이라. 일단은 그래서 각포 선수가 들어오면서 한 이적료가 37M 정도.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저 월드컵에서 그 정도 활약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이면은 합리화해요. 그리고 원래 그 전부터 코디 가포가 가격을 제가 찌라시로 보았던 거는 2,500만 파운드 유로 이 정도 선이었거든요. 그런데 고작 1,200만 파운드밖에 더 안 오른 가격에서 산 거면은 물론 매우 큰 돈이지만 근데 뭔가 월드컵 활약 이런 거 그리고 유망한 그 그래, 자원이라는 점을 다 했고 그리고 PSV에서 에이스 자원이에요. 근데 맞아요. 그런 선수를 시즌 이제 겨울 이적장 보낸다면은 PSV도 그만큼 합당한 이제 이적료를 받아야지 보낼 거란 말이죠. 근데 3,700만 유로는 저는 솔직히 좀 싸다. 저는 4,500만까지는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했는데 매우 싸게 잘 구입했다. 아마 이거 정확하진 않은데 네덜란드 리그 득점왕일걸요 지금? 맞아요. 네, 지금 이제 리그에서 9골 12도움을 기록하면서 득점 1위, 도움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 예전에 이제 리버풀로 이적했었던 수아레즈가 있었죠. 아. 수아레즈도 아약스에서 이렇게 좋은 활약을 보이고 이적을 했는데 이렇게 겨울에 이적하는 엘데레베지의 약간 공격수? 하니까 수아레즈와의 평행 이론을 좀 생각나게 하는 이적입니다. 일단 뭐 네덜란드 리그에서 온 선수가 굉장히 조금 뭐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 뭐 공격수 같은 경우 특히 그렇죠. 막 이런 의심이 좀 있는데 코디 각포는 뭐 월드컵에서 하는 거 보니까 좀 적응만 잘하면 좀 잘할 것 같은 선수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이제 리버풀이 이제 디아스도 부상을 당했고 맞아요. 조타도 부상으로 아, 이탈해 맞아요.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각포가 윙 자리도 소화를 하고 톱 자리도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방면으로 좀 많이 이번 시즌에 쓰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각포는 굉장히 좋은 선수. 일단 우리가 월드컵에서 봤으니까 굉장히 좋은 선수고 리버풀에서 뛴다고 하니까 또 느낌이 새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클럽 밑에서 과연 코디 각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플레이할지가 너무 좀 기대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그래서 뭐 각포가 그래도 골도 좀 잘 넣으니까 누네즈 옆에서 좀 골 넣어주면 누네즈의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놀림거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부담을 좀 줄이지 않을까. 부담을 좀 줄여주지 않을까. 부담이 더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거기서 넣어버리니까 경쟁대하는 게 내 어리니까. 골을 네가 왜 가져가냐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지. 누네즈 써야 돼. 누네즈는 써야 되고. 그래서 코디 각포의 리버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오피셜이 또 있죠. 맞습니다. 네, 울버햄튼의 마테우스 쿠냐가 영입됐습니다. 마테우스 쿠냐 솔직히 에버튼이랑 좀 살짝 있었거든요. 그래요? 아까 네. 각포 얘기도 있었고 각포는 살짝 찌라시에 찌라시 갈 것 느낌? 같고 이 마테우스 쿠냐는 이제 모하메드 쿠두스와 더불어서 저희가 노리는 이제 두 그것 중 하나였는데 그것도 디에슬레틱에서 그걸 다뤘어요. 그래요? 네, 그랬던 선수였던 뭔가 그러니까 아예 링크가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울버스로 바로 떠나면서 우리의 이제 희망 그게 하나 없어졌죠. 희망 아이고야. 리스트가 없어졌죠. 희망 리스트 하나 없어졌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에버튼이 되게 선수들은 잘 픽해. 픽한다고? 픽만 잘해. 그러니까 픽은- 이제 그러니까- 픽이 그 픽이죠. 이제 골라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선수들 좋아 보여. 그게 리스트엔 잘 놓는데 그게 왜 잘- 장바구니엔 잘 담는데 그게 왜 잘 남기는지 아세요? 돈만 많은 팀이라고 이제 인식이 막혀있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모시가 돈이 없어. 그래서 에버튼은 좀 좋은 선수들이랑은 다 링크가 돼 있어. 왜냐면 김민재 선수도 옛날에 에버튼 잠깐 그래.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잠깐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에민주 될 뻔했죠. 살짝 찌라시였어서 찌라시에 좀 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 에버튼이랑 뭐 기자들이 잘 엮나 보죠. 엮기 좋은 팀이 얼마나 좋아. 호구같이 딜도 해주고 진짜 호구같이 선수도 많이 사. B급 선수를 A급 금액으로 사는 팀이 어딨어. 에버튼 있잖아. 아니, 딱 이 우린 팀이 돈 없어서 없다니까. 못 사. 그 좋은 선수들 꽤 있을 텐데. 우린 돈 없어서 못 사. 어쨌든 그래서 에이티 마드리드에서 울브스로 일단 넘어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울브스 하면 황희찬 선수가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 황희찬 선수가 영입되고 나서부터 울브스는 공격수만 영입하는 것 같아 느낌이. 근데 이제 그동안 영입한 공격수를 살펴보면 이제 사샤 칼라이지치 영입했고요. 디에고 코스타 영입했고요. 또 마테우스 쿠냐까지 영입을 하면서 공격수 뭐 아니 3명? 게데스도 맞아요. 게데스도 영입했고 이 선으로 따지면 더 많죠. 엄청 많죠.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 공격수? 아니 물론 이 팀이 수비는 잘하는데 골을 못 넣어. 근데 문제는 이제 라울 히메네즈가 머리 부상 뒤에 굉장히 폼이 안 좋고요. 제가 볼 때는 라울 히메네즈 이젠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칼라이지치는 오자마자 첫 경기에 십자인대 부상을 쏟은 경기였어요. 그 경기에서 끊어버렸고요. 미안하네. 괜스레. 아니 뭐 잘못해서 점프 뛰다가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소튼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제가 점프하다가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공격수에 문제가 생기니까 디에고 코스타 영입을 했는데 디에고 코스타는 이제 6개월 동안 거의 뭐 축구를 안 하다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폼이 막 나쁘진 않은데 막 좋진 않아요. 아니요, 나쁘죠? 나빠요. 저는 저는 나빠요. 아니 그러니까 가장 기대에 비해 높은 거야. 아, 그치. 그건 맞다. 약간 6개월 놀다 온 백수 치고는 잘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보면 그럴 수 보면 있어. 맞는데 근데 냉정하게 보면은 어른 PL 된다는- 솔직히 룬돈 같은 느낌이에요. 인정. 솔직히 말하면 코스타 못합니다. 네, 제가 코스타 볼 때는 못하고 못해요. 딱 하나 예전과 똑같은 거 있어요. 인성질은 야, 성격은 성격. 인성질 남아 있어. 아니 그래도 좀 살짝 유해졌어. 나이 먹어서 그런지. 당연하지. 예전 같았으면은 그 에버튼 울브스 경기를 보셨다면은 이제 코스타가 공을 잡고 막 흔들면서 있잖아 한번 던지려고 맞아. 하는데 그걸 참더라고. 나 예전에 첼시의 코스타 같았으면은 그거를 아마 날아갔지. 던졌을 거야. 그거를 심판 대가리 맞췄을 거야. 코스타 요 근데 정도는 네. 그걸 참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리미나한테 있잖아 그 등을 무릎으로 찍은 거는 인성질이 아직 남아 있다. 뭐 본성을 숨기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코스타 선수가
뭐 또 그렇고 근데 이제 최전방 자원들이 좀 부상도 많고 코스타 선수까지 들어오는 거 보면 좀 그렇고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막 쿠냐가 황희찬 선수랑 그렇게까지 막 붙고 막 라이벌이다 이렇게 경쟁 보기는 좀 자원은 힘들 아니다. 수는 있어요. 이게 두 선수가 사실 포지션이 비슷하지 않거든요. 황희찬 선수는 사실 최전방으로 나서고 있지 않고 거의 뭐 윙 왼쪽. 쪽이죠. 윙으로 나서고 있고 왼쪽 오른쪽으로 나서고 있고 쿠냐 선수는 아마 공격수로 데려온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두 선수가 직접적인 경쟁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쿠냐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10번 자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네. 로페테기 전술에서 어떻게 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쿠냐가 제가 알기로는 완전 최전방 자원은 또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살짝 맞아요. 최전방보다 살짝 처진 섀도우 느낌의 스트라이커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역할로 많이 뛰었던 선수 같아서 뭔가 황희찬이랑은 좀 접점이 많이 없지 않을까. 갑자기 뭐 로페테기가 용병술을 부리면서 나는 쿠냐를 윙 쪽에 박을 거야 이러지 않는 이상. 그리고 중앙에 더 많이 뛰는 선수예요. 네, 맞아요. 중앙에 중앙 더 많이 지향적인 뛰는 선수여서 선수여서 뭐 황희찬 선수가 중앙보다는 또 사이드 쪽에서 많이 뛰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랑 크게 뭐 겹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뭐 지금까지는 뭐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소전의 경기 봤을 때는 그랬죠. 근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도 히메네즈하고 코스타 대치자지 뭐 황희찬 선수의 뭐 대치자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저는 쿠냐가 이게 물론 감독이 원해서 데려온 거겠죠. 로페테기가 그렇죠. 아무래도 네. 선임을 최근에 했으니까 뭔가 로페테기가 보면서 어제 라리가에 있었으니까 보면서 데려온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좀 적당한 픽인지는 살짝 의문이긴 해요. 결론적으로는 최전방 자원은 아니거든요. 확실한. 그런데 이거를 물론 쿠냐라는 좋은 자원이 있는 건 맞지만 당장 그 히메네즈와 디아고 코스타를 훌륭하게 대체할 수 있느냐는 살짝 의문인 것 같긴 해요. 사실 울버햄튼도 좀 측면에서의 크로스 빈도나 이런 게 많은 팀인데 쿠냐 선수가 막 그렇게 키가 크거나 제공권이 좋은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울버햄튼 입장에서 이제 쿠냐 선수를 좀 어떻게 쓸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페테기가 그 최전방의 그 퀄리티에 따라서 경기력이 크게 달라지는 이제 감독으로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좋지 않은 좋지 않다기보다는 그렇게 좀 뭔가 딱 들어맞는 퍼즐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라 좀 아쉽다. 물론 활약은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지만. 그리고 또 사실 놀라운 거는 이정료죠. 이정료가 43M 파운드거든요. 야 얘가 가포보다 비싸. 네 맞아요. 가포보다 뭐 6M 파운드 정도 비싸다. 뭐 브라질산 그런 느낌? 근데 그 아무리 정도는 아니라는데요, 저도. 근데 아무리 막 어리고 그렇다고 쳐도 그 네덜란드 리그에서 득점 1위하고 도움 1위하는 선수보다 비싸다? 이거는 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진 않긴 하죠. 그래도 꼭 로페티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좀 밀어주는 것도 있을 맞아요. 거예요. 네. 로페테기가 뭐 얘 있으면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겠죠. 그러니까 그래 왔으니까 한번 믿어는 볼게. 장바구니 담았으니까 한번 믿어는 볼게. 근데 못하면은 뭐 못하면은 그때 이제 비수가 돼서 돌아오는 거야. 그치. 야 43회이나 써줬는데 그러고. 그런데 이거는 의무 구매 옵션 맞아요. 의무구나. 나 근데 죄송해요. 그거 선택적 이적인 줄 알았어. 의무예요. 그래서 뭐 쿠냐 선수가 울브스에 좀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이제 뭐 이거는 오피셜에 가까울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아직 막 오피셜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뭐 약간의 찌라시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축구계 슈퍼스타 고트기 때문에 그쵸. 전 고트기 때문에 또 당신입니까 고트? 언급해 줘야죠. 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알 나스르로 이적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들이 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두가 된다. 네, 그리고 호날두에게 뭐 막대한 연봉 질이던데. 그리고 연봉 질이고 그리고 뭐 구단 영입에 운영에 좀 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호날두가 원하면 감독도 갈 수 있는 뭐 그런 찌라시들이 비선실세. 그럴 거면 지가 감독하면 되지 않나? 모르겠는데 감독 플레이하면 되지 않나? 그때 유로 결승 때 감독했잖아. 그러니까 한번 나스르가 좀 감독 궁금해. 대행했잖아. 그 어쨌든 연봉이 뭐 950억이다. 그래서 돌았다. 그 7년 계약인가 몇 년 계약인가 뭐 장기 계약을 맺기로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2030년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월드컵 개최를 막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경쟁 상대가 비록 스페인, 포르투갈이라 그쪽이 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래도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제 호날두를 약간 사우디 유치를 위한 월드컵 홍보대사로 쓸 것이다 이런 계획도 있다고 해요. 메시의 사례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메시가 이제 카타르에 대한 역할을 좀 뭐 월드컵 홍보대사로는
어찌 보면 맞다였죠. 완벽했네요. 맞아요. 마지막에 이제 대관식까지 맞아요. 치렀잖아요. 대관식까지. 그게 카타르 왕가 네, 왕족만 입을 수 있는 맞아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 때 입는 옷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검은 옷? 그게 뭐 어쨌든 그래서 호날두 선수 이거 오피셜 아닙니다. 네, 그리고 뭐 그냥 찌라시. 그 네. 사진 있잖아요. 네. 그 사진 히잡도? 아니래요. 그 사진이 뭐 무슨 사우디 아, 공항 그- 그건데 아. 유벤투스 시절에서 네. 뭐 사우디 갔던 일이 있어가지고 하도 그때 슈퍼스타니까 맞아요. 여기 돌아다니는 거야. 찌라시가 굉장히 많고 뭐 제가 알기로는 오피셜은 조지나가 이제 차를 선물했다. 아. 그거는 오피셜입니다. 네, 그거 맞아요. 그거 람보르기니도. 어. 호날두 용돈으로 산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도. 그거는 오피셜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SNS 그게 생각났어요. SNS 활동량이 적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호날두가 뭐 지금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호날두가 과연 사우디 행할 그램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거 아무리 저는 솔직히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호날두가 사우디를 간다는 건 좀 아닌 네.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950억 주면 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근데 들던데. 호날두가 약간 사실 지금 맨유에서 좀 안 좋게 나갔기 때문에 솔직히 막 받아줄 만한 팀이 없는 것은 솔직히 사실이긴 해요. 그렇긴 하죠. 사실 이제 가장 유력한 거는 이제 뭐 친정팀인 스포르팅 그쪽으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행선지라고 보여지는데 스포르팅이 아마 문제는- 챔스 떨어질 걸요? 그리고 또 이제 어. 사실 연봉 문제. 네, 그렇죠. 호날두가 연봉을 어마어마하게 삭감을 해야지 이제 스포르팅이 겨우 맞아요. 받아줄 수 있는 그 정도가 될 사실 텐데. 맨유 갈 때도 한 70%인가 50%인가 삭감하고 간 거거든요. 어우, 야, 많이 그렇기 했다. 때문에 그 맨유도 그 돈 많다는 맨유도 호날두 연봉을 어쩌지 깎아가지고 용입을 했는데 스포르팅 같은 입장에서 호날두가 막 물론 좀 슈퍼스타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 기량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선수를 이 연봉을 가지고 데려온다? 이건 쪼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상징성이 도 있더라도. 굳이 막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맞아요. 상징적인 의미를 데려오는 건 그렇다 쳐도 어쨌든 뭐 이거는 아직 오피셜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래도 호날두를 얘기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 알나스랭이 막 거부됐다 이러면은 이거는 드러내도록 합시다. 아니 근데 그 뭐지? 제가 알기로는 사우디 그쪽에서는 우리는 절대 그런 그게 없다라는 그런 기사를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모르죠. 엠바고일 네. 수도. 맞아요. 엠바고일 수도 있고. 사우디도 엠바고를 하나요? 엠바고. 아니, 엠바고 안 무시, 합니까? 무시하는 건 거의 아닌데.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우디 석유 무시하는 무시해요? 겁니까? 아니 석유를 사우디 무시하지 형님들 않는데 무시하는 아니 건가? 갑자기 엠바고 뛰면 좀 웃길 것 같아. 형제의 나라 사우디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사우디 오면은 그리고 좀 좋을 수도 있어요. 뭔가 호날두를 ACL에서 본다? 아침에 우리는 결승전에서 좋지. 우리가 본다. 좋지. 아시아 혹시 챔피언스 리그에서. 서울하고 마지막에 알나스랑 결승전에서 또 붙어서 상암으로 또 상암 상암으로 온다고? 상암도 드디어 오나? 드디어 경기를 뛰러온 아침 상암도. 결승전에서 네, 딱 보나?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이슈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기어 나온 호날두.